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황을 분석해드리고 이제 추세가 바뀐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최근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크립토컨트는 네트워크 활동 둔화 추세가 대규모 상승에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래량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 중심의 매집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크립토컨트의 자체 지표인 네트워크 활동 지수는 최근 3,470까지 하락해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만 달러 이하 소액 거래량은 5% 이상 감소하며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감했습니다. 거래소 현물 거래량도 2020년 10월 수준으로 회귀하며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장기 보유자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84만 7,200개의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 물량으로 전환됐으며 이는 155일 이상 이동이 없는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과거 2024년 9월에서 10월의 누적 구간과 유사한 흐름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TF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하루 동안 3억 8,600만 달러 규모의 순이입이 있었으나 크립토컨트는 이는 유기적인 시장 참여라기보다는 구조적 수요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물과 온체인 거래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선물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사상 최고치인 717만 ETH를 기록했으며 소매 투자자 중심의 선물 거래 빈도도 1년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파생상품 시장의 과열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최근 11만 617달러 고점을 기록한 후 1.19% 하락해 10만 8,91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석가 헨리는 현재 일봉 차트에서 상승 플래그 패턴이 완성 단계에 있으며 상단 돌파 시 12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8년간의 주간 저항선을 돌파할 직전에 있다고 진단하며 전례 없는 대규모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벤자민 코엔은 비트코인이 200주 단순이동 평균 대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의 연말 목표가를 20만 달러, 적정 가치를 23만 달러로 제시하며 강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급증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비트와이즈 애널리스트 안드레 드라고시와 아유시 트리파티는 트럼프가 제안한 원 빅 뷰티풀 빌 액트 감세 법안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주권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30년까지 순이자 비용이 3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공개 설전 이후 단기 하락세를 보였으나 주말 사이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다시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짧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 환경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최저가 추세 추적기 지표가 2024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매수 신호를 재점화하면서 상승세를 예고했습니다. 분석업체 스톡머니 리자드는 이 지표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급등 직전에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커는 이전 인터뷰에서 기관 수요 폭증과 공급 쇼크가 맞물리며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워법칙 기반 모델 또한 이러한 상승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0만 9,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 불안정성과 시장 심리가 맞물리며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짐 차노스와 마이클 세일러가 대립하면서 크립토 시장에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유명 공매도 투자자 짐 차노스가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티지에 대해 완전한 금융 허튼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노스는 세일러가 자산가치 변화에 매수를 곱해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비이성적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차노스는 자신의 SNS에서 세일러는 단순히 보유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하길 원할 뿐 아니라 그 나부 변화의 배수를 고파라고 한다며 이는 금융적으로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을 해지로 매수하고 동시에 스트래티지 주식을 공매도하는 전략까지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일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차노스는 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담보 신용상품 발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 차례에 걸친 우선주 발행을 통해 일반 주식 발행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일러는 만약 주가가 약한 프리미엄에서 거래된다면 우리는 우선주만 발행할 것이라며 자사의 자금 조달 전략이 희석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MSTR 주가가 상승할 경우 차노스는 청산당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세일러는 스트래티지를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아닌 비트코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금융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부뿐 아니라 그 수익 창출 구조도 기업 가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짐 차노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루었고, 그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스트래티지를 공매도 하는 것이 안전하면서 동시에 획기적인 전략이라 생각하지만 상승장이 올 경우 스트래티지가 3배 이상의 변동성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득은 이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노스는 아마도 테슬라의 과거 공매도 실패 사례를 답습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방꿀 주방꿀에 이어 차방꿀은 향후 유망한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모사하는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은 2025년 5월 3일부터 6월 10일 사이 총 4,71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5억 1,66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로 자사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을 본격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직후 게임스탑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매출 부진과 업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개월간 주가는 33% 상승해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게임스탑은 비트코인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다양한 온체인 지표들이 현재 가격이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MVRV 비율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본격 진입 전 평균 2.5 이상을 기록하는 반면 현재는 약 1.9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며 이는 가격이 본격적인 고평가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RSI 상대 강도 지수 역시 과열권 이상 진입 직전에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 보유자들의 이동 평균 대비 매집 강도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TF 순위율 역시 단기적 가격 반등보다는 구조적 수요 증가의 성격을 보이면서 시장이 점차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MSTR의 주가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도 시장 기대만큼의 과열 흐름을 보이지 않았으며 주가 대비 비트코인 나부 배수는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스트래티지를 단순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고점을 경신할 경우 기업 자체의 구조적 가치인 수익 창출 능력 및 대규모 담보 전략까지 반영되는 리레이팅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MSTR의 주간 차트는 2020년과 유사한 쇠기형 수렴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 상단 돌파 시 주가가 비트코인 상승률을 초과하는 고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듯이 현재 구간은 아직 단기나 장기적으로 저평가 구간이자 상승이 임박한 순간에 해당하며 아마도 6월 중순 이후에서야 본격적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의 반등에 섣부른 환호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추가 매수보다는 예수금을 늘리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단기의 조정 및 횡보 구간이 예측된다 하여 인버스를 잡거나 양매수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 좋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게 보이지만 자산을 증식시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은 단기적 판단을 줄이고 장기적 직관을 유지하며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대사가 투자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에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정리하신 분들은 최근의 반등에 큰 포모가 왔을 것입니다. 이는 최근 일련의 관세나 전쟁, 예측치 못한 외부 이슈 등이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식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흐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단기적 충격에 하락 시 추가 매수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의 판단에 따라 나의 흐름을 임의적으로 차주 바꿀 경우 결국에는 투자에 실패한다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칙을 통해 여러 번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락과 예상치 않은 단기 이슈에 묻어내지고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에 오랜 횡보장에 다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인생 그리고 투자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하락장에서 매수를 시작하여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더욱더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바닥에 닿은 후 수많은 공포와 퍼드에 버티다가 반등하던 주식이 다시 하락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탈시키고 다시 횡보하며 지루함에 모두가 떨어져 나갈 때쯤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이클을 좋은 주식들은 반복하며 상승합니다. 이러한 지루한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결국 이 냉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채널을 만든 취지와 같이 이렇게 차가운 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좋은 분들을 만나 모두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이 지루한 횡보 조정장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독려하겠습니다. 다들 잘해오셨고 현재의 자리에서 본인의 순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오르는 자산이라면 우리가 순료를 유지한다면 상대는 반드시 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좋은 자산을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대폭락기에도 반도체의 폭락기에도 테슬라가 팩불을 갈 때에도 늘 언론과 대중은 역류를 만들어냈지만 그 흐름에 동요하지 않고 나의 흐름을 유지하여 차산이 점점 우상향하는 그 경험을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